볼커의 SD 강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은 볼커스텀의 라이브 SD 강좌 SD 코만도 전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코만도 전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쥐암즈 편, 그 다음에 쥐암즈 편에서 좀 더 다뤄볼 좀 더 토파보기란 이름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배경 연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코만도 전기는 이미 앞서 우리 색선님과 했던 몰커의 라이브 SD 강좌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총 4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쥐암즈, 그 다음에 건담 포스, 슈퍼 쥐암즈, 그레이트 판크라치온이라는 4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은 코만도 전기 1편 쥐암즈가 있고요. 오늘 이제 표기하겠지만 SD 코만도 전기 2에 해당하는 건담 포스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3편이 슈퍼 쥐암즈인데 얘도 SD 코만도 전기 2라고 달려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SD 코만도 전기 2의 전편, 후편이라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레이트 판크라치오는 건담 포스 2라고 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그때 색선님하고 얘기해서도 얘기했지만 좀 이 코만도 전기가 좀 방향성을 못 잡고 갔던 시리즈임에는 분명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도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제 밀리터리물의 세계와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28화고요. 네, SD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 편입니다. 네, 지금 표지에 이제 나온 캐릭터들은 이제 이번 편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두 친구고요. 이 친구들이 누군지는 잠시 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특히 건담 포스 편은 좀 이게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딱 캐릭터, 스토리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먼저 스토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캐릭터 설명 없이 바로 스토리로 들어가서 프롤로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세계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뒤에 다시 본편으로 돌아와서 스토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아마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앞선 시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작품에서 전작의 주인공들이 거의 등장을 안 합니다. 일부 나오지만 거의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고서는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캐릭터 설명을 미리 다 해버리면 스토리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좀 기존과는 다른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SD 건담 코만도 전기 2편 건담 포스 편의 프롤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프롤로그입니다. 자, 먼저 이 중앙대륙 마젤란의 평화를 위해 우리 전작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가죠. 코만도 건담이 쥐암즈를 결성을 했죠. 그리고 자타리온 제국의 수장이었던 퀴로 자타리온과 총통이죠. 자타리온 총통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서 마침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두 줄로 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쌈박하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건 뭐했건 단순하게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쥐암즈를 결성해서 악의 총수를 때려잡았다. 이런 아주 간략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퓨러 자타리온을 해치운 건 맞지만 퓨러 자타리온의 정신체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마스크 커맨더에게 붙어서 그대로 마스크 커맨더에 말하자면 이제 붙었다 이렇게 표현인데 무리쉽게로 쉽게 이해하면 빙이 된 거죠. 이제 빙의해서 그대로 우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코만도 건담 우리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 27화에서 연표를 통해 코만도 건담이 이 자타리온을 도대체 몇 년간 쫓아다녔는지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장장 500~6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온 건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사진은 이거 개인 팬 아트세요. 저도 너무 딱 그림이 좋아서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서 쫓을 수밖에 없죠. 몇 년을 쫓았는데 그래서
V 코만도. 코만도 건담의 진정한 모습이죠. 은하 연방 대장군인 V 코만도는 이를 쫓아 자신의 직속부하, 첩보부대 있죠? 그린베레, 블랙베레, 레드베레를 데리고 그 우주전함 제네럴을 타고 역시 퓨러 자타리온이 퓨러 자타리온이 빙의된 마스크 커맨더를 쫓아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행성에는 이제 원래 결성됐던 쥐함즈들이죠. 캡틴 건담과 그의 동료들이 남게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 잠깐 보고 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사진 좋아하시니까. 문제는 제가 이거 출처를 붙여야 되는데 사진을 구해놓고 어디서 구했는지 까먹었어요. 일본 분이 그리신 팬아트입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되면 꼭 출처를 달 테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지난 캐릭터들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건 크루즈 마크 1, 그 다음에 그 동생 건 이지스 마크 2, 그 다음에 가운데는 V 코만도 건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군들입니다. 블러디 자쿠, 예, 자타리온 육군 대장이자 총사령관이었던 블러디 자쿠, 캠퍼, 얘 누구더라? 예, 어쨌든 큐베레이, 여기 퀸만사. 퀸만사는 이제 자우엘 알자자의 직속이었죠. 적입니다. 예. 원래도 그래요. 원작에서도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자의 얼굴입니다. 여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도 무슨 기라도가 계열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 바우 있고요. 얘네는 공중부대 쪽 애들이고 얘는 마스크 커맨더랑 닮았지만 얘가 마스크 커맨더고요. 얘는 가짜 건담 마크 2입니다. 그러니까 카게무샤라고 그러죠. 그림자 무사라고 그래서 왜 원래 일본에 보면은 대역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진짜가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똑같이 생긴 대역을 세우는 뭐 그런 역할로 있는 가짜 건담 마크 2, 가짜 건담, 그 다음에 여기 해군에 해당하는 뭐 즈고크라던가 여기 자우엘 알자자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좀 악역들이 있네요. 있고 아래쪽에 다시 쥐함즈로 돌아와서 건세이버 제타의 변형 형태인 마하세이버 형태, 그 다음에 건판처 더블 제타, 그 다음에 건다이버 슈퍼 건다이버는 두 개나 그렸네요. 그 다음에 건이글, 슈퍼 건이글의 비행 형태. 얘네들은 왜 슈퍼 건세이버랑 슈퍼 건판처는 안 그리셨냐? 그다음 가운데 캡틴 건담 뭐 이렇게 있는 그림이네요. 기억나시죠? 대충 이런 캐릭터들이 있다. 본명은 니세 건담인데 이제 니세가 우리말로 하면 가짜니까 저는 좀 가짜 건담이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최종 보스는 어떤 형태로든 도망을 쳤고 그걸 잡아서 V 코만도는 우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린베레 팀하고 제네럴하고 V 코만도 즉 쥐함즈 최대의 전력은 빠져나갔고 남은 친구들이 이 평화로워진 이 세계를 이제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떠났고 이제 평화로워졌죠. 평화로워졌으니까 이제 뭐 부서진 데들도 이제 복구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씩 했을 텐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고 캡틴 건담은 여전히 이제 순찰을 돌면서 이 건아머를 타고 그때 얻었던 건아머를 타고 쭉 공중에서 순찰을 돌면서 별일 없나 혹시라도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쥐함즈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고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치안 업무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는 우주로부터 지표면을 향해 낙하하는 거대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 거대한 물체가 이대로 낙하한다면 중앙대륙에 있는 마을 위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위로 떨어질 상황이 되었던 거죠. 엄청나게 큰 걸로 묘사가 됩니다. 갑자기 SD 건담 세계에서 건담의 전매 특허죠. 콜로니 떨구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를 돕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건담포스 자료집에 들어있는 사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런 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콕 떨어지면서 말하자면 이제 뭐 이런 거대한 콜로니가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있는 그 캡틴 건담이 보기엔 이 밑에 있는 마을에 쾅 하고 떨어질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던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작스럽게 나타났으니까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캡틴은 맥스 파워, 최대한의 힘을 이용해서 하이퍼 사자의 이빨. 참고로 캡틴 건담의 필살기 지난번 사자의 이빨이라고 보여드렸었는데 이 건아머랑 합체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필살기명은 좀 더 파워업돼서 하이퍼 사자의 이빨이라는 필살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이퍼 사자의 이빨로 말하자면 이제 뭐 묘사를 하자면 콜로니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캡틴이 필살기로 여기를 쾅 친 거죠.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이 거대 물체가 낙하 궤도가 조금 바뀝니다. 떨어지긴 하죠. 막지는 못했지만 충돌을 했고 그 힘으로 이제 마을에는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떨어질 걸 약간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힘을 다 쓴 캡틴 건담은 이 코로나랬다. 말에 너무 붙어서 콜로니 죄송합니다. 콜로니 안에서 콜로니를 막아내자 그 안에서 갑자기 모빌 슈츠들이 튀어나와서 캡틴 건담을 공격을 했고 방금 필살기를 사용해서 힘이 빠졌던 이 캡틴 건담은 그대로 추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낙하하는 거대 물체 아래에 깔려버리고 맙니다. 이 시점에서 캡틴 건담은 사망하게 됩니다. 네. 시작부터 강렬하죠. 일단은 전작의 주인공을 드립다 죽이고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의 캡틴 건담은 최선을 다해 민간인의 피해를 막아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존재들 어떤 집단인가 하니 바로 이 낙하한 물체는 실제로 콜로니를 떨군 게 아니라 날아왔던 겁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거대한 콜로니 선, 그러니까 콜로니 우주선이에요. 콜로니 모양의 우주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주에 있는 건담 세계의 콜로니랑 조금 달라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 자체로 우주선인 거고 우주에서 날아와서 그대로 이제 충돌하는 공격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캡틴이 어느 정도 막아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MS 집단이 튀어나와서 캡틴을 공격하고 캡틴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말하자면 외계인이죠. 맞습니다. 외계인. 뭐 V 코만도도 외계인이었고 퓨로 자타리온도 외계인이었고 그린벨에 블랙벨에 레드벨에 다 외계인이지만 이 친구들도 외계인인 거죠. 네, 그래서 콜로니에서 나온 MS들은 침략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로니 낙하의 충격과 이 갑작스러운 침공 때문에 이 쥐암즈들은 각자 뭐 페트롤 돌고 뭐 각자 위치에 있었겠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캡틴 건담이 죽어서 명령 체계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갑자기 없어지고 갑자기 적군이 우르르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고 엄청난 군세죠. 콜로니 안에 들어있던 세력이 다 튀어나온 거니까. 그리고 콜로니의 충격 때문에 이래저래 흔들리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마침내 마젤란 대륙, 중앙대륙인 마젤란 대륙, 암흑 대륙, 동대륙, 서대륙 할 거 없이 혹성 전체가 이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혹성 전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외전과 전국전의 설정하고 약간 충돌하는 게 있기는 한데 일단 넘어갑시다. 티타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SD 세계관이라 귀엽게 생겼지만 그래도 보시면 나름 좀 사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혹성은 순식간에 이들의 지배하에 떨어지게 됩니다. 남은 쥐암즈들은 캡틴 건담은 이미 죽었고 남은 쥐암즈들은 이 어느 정도 저항을 했지만 산발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압도적인 전력차를 이겨내지 못하고 일단 훗날을 도모하며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단 피신한 거죠. 지금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피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침공을 완료한 이들 존재의 보스는 디오였습니다. 예, 디오죠. 누가 봐도 디오죠. 예, 보스 디오는 이 정복을 끝낸 뒤에 전 세계를 향해 이별은 우리들이 지배한다. 우민들은 모두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뭔가 어벤져스 1탄에 나오는 로키가 할 법한 대사인데 로키 드라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이 별의 지배자가 됐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갑작스럽죠? 그러니까 전작에 겨우겨우 힘겹게 싸워서 평화를 얻었는데 수개월 만에 평화를 지켰던 영웅들은 죽거나 패퇴하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외계인의 침공을 맞아서 혹성이 갑자기 전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암흑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스스로를 지오닉 커넥션이라고 불렀고요. 지오닉 커넥션. 이제부터 적의 세력의 이름이 지오닉 커넥션입니다. 지오닉 커넥션이라고 부르면서 콜로니가 낙하한다. 아까 캡틴이 마을에서 조금 비켜나가게 한 거 있죠. 아까 마을 옆이죠. 기존에 있던 마을에 좀 떨어진 지역에 이제 떨어진 건데 그 위치에 그대로 콜로니 우주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오닉 시티를 건설을 합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이 그거고요. 지오닉 시티를 건설하고 전 행성에 정치, 공업, 교통기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심지어 음악이나 오락까지 전부 통제하는 완전 통제 사회를 만들고 이를 지배 관리하는 암흑 조직으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행성의 수도가 이 지오닉 커넥션이 되고요. 네, 그렇게 되죠. 뭐 그렇긴 하네요. 다 티탄즈 계열. 근데 티탄즈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로코는 사실은 이제 그냥 자체 세력이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지오닉 커넥션이냐면 이게 그 디오가 이끌고 있는 집단이 모든 걸 지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쪽에 사악한 세력들하고도 손을 잡아요. 그 기존의 자타리온 제국 잔당들하고도 손을 잡아서 각각 조금씩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지오닉 계열 기체들끼리의 연합체다. 그래서 지오닉 커넥션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배 체제는 완성이 됐습니다. 전혹성은 지배를 당했고 지오닉 시티는 건설이 되었으며 각각의 뭐 정치적인 부분, 뭐 공업, 상업, 교통기관, 음악, 오락 사실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어떻게 뭐 행정 시스템이죠. 그런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안에서도 이런 공포의 지배하에서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캡틴 알렉스, 캡틴 플러스, 그리고 떠돌이 밴드인 밴드 LH 크래셔즈라는 존재들이 있었고 이들은 지오닉 커넥션의 파괴 활동에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을 돕는 구조대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새로운 저항 조직과 지오닉 커넥션과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잠시 스토리를 끊고요. 여러분들께 캐릭터들을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기존의 멤버들. 자, 기본적으로 이제 1탄, 2탄 넘어가면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싹 갈아버리고 새 캐릭터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그냥 스토리를 전개하려면 하나 설명하고 캐릭터 얘기해야 되고 하나 설명하고 캐릭터 얘기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캐릭터 소개로 하나씩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한세상 즐겁게님, 여기 캐라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캐릭터입니다. 자, 설명 드리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캐릭터 소개를 드릴 건데, 자, 먼저 세계관부터 좀 잡고 가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외계인, 여 뒤에 보이는 디오가 쳐들어와서 지배한 세계고요. 지난번 색선님과도 말씀하셨지만, 세계관의 전반적인 모티브는 말하자면은 이제 그 디스토피아적인 SF입니다. 그래서 뭐 블레이드 러너라든가 뭐 공각기동대라든가 그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아 대충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보셨던 이게 지오닉 시티의 사진입니다. 가운데에는 충돌해서 박혀있죠. 이 콜로니선의 잔해 이 자체로 사용은 안 하고 다시 우주선을 쓰진 않고 이 잔해가 여기 있고 그걸 중심으로 어둠의 일족, 라이엇 아마조네스, 퓨처 컴퍼니, 애너하임 바이오닉 오가니제이션,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라는 집단들이 각각 자신의 구역을 갖고 이 수도 지오닉 시티를 지배, 점령,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계관이 확 복잡해졌죠. 네, 그래서 제가 캐릭터 소개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전작과의 연계점 혹은 과거의 다른 작품들과의 연계점들이 등장하므로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캐릭터들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지오닉 시티를 지배하는 이 5개의 세력의 위치 관계나 권력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 마크가 이 지오닉 커넥션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Z가 있죠? 지오닉 커넥션을 상징하는 마크고요. 자, 먼저 퓨처 컴퍼니가 있습니다. 퓨처 컴퍼니의 사장은 디오고요. 이 모든 조직을 총괄하는 대장입니다. 최종 보스죠. 네, 정말 보스. 아까 우리 침공했던 사람도 얘니까 얘고
그 밑에는 각각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둠의 일족이 있고요. 어둠 일족의 조장이자 두목인 자쿠토가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예, 자쿠토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좀 이따 디테일한 캐릭터 소개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는데 자쿠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밴드인데요. 예, 얘네들은 밴드인데 그 리더는 자쿠 와일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퓨처 컴퍼니 사장 직속 부대로 지오닉 커넥션 치안 부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아는 얼굴이 나왔죠. 치안 대장 자우엘 알자자입니다. 지난번 이제 모든 거를 획책을 했고 퓨러 자타리온의 부활을 꿈꿔서 잠시 자우엘 알자자가 퓨러 자타리온의 힘을 잠시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퓨러 자타리온에게 흡수돼서 자신의 힘을 뺏겼던 존재인데 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시 살아나서 어느샌가 또 새로운 세력에 들러붙어가지고 치안 부대의 대장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우엘 알자자의 부하 중에 하나였던 큐베레이는 큐베레이 있죠? 큐베레이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팀을 꾸리게 되고 그 팀의 이름은 라이엇 아마조네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타리온 제국에서 기술 개발 부분을 담당했던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이 세운 기술 개발 회사 애너하임 바이오닉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지오닉 커넥션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제 새로운 캐릭터들도 있고 기존의 자타리온의 캐릭터들, 자타리온의 인물들도 흡수해서 자신의 휘하의 부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퓨처 컴퍼니 사장의 디오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일본 건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일본 놈이에요. 예, 일본 제국군이 쳐들어와서 지배를 했는데 얘네가 앞잡이인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앞잡이 놈 자식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조직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애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순서대로 어둠의 일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둠 일족은 야쿠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깡패 조직이에요. 깡패 조직인데 뭘 담당하느냐? 토목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미지 나오죠? 건설업 하는 야쿠자. 딱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건설업 같은데 야쿠자들이 얽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야쿠자 집단인데 일단은 지오닉 시티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토목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고요. 그 토목 분야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괄하는 조직이었던 거죠. 네, 델타 제타님 어서 오십시오. 말하자면 이제 용역 깡패 같은 그런 조건인데 이 조장 겸 두목이 자쿠토입니다. 야쿠자고요. 잘 보시면 몸에 용문신이 있고 곰방대 같은 걸 물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요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전국전에 나왔었던 자쿠토도 그 상징하는 문양이 용입니다. 상징하는 문양이 용이고요. 이 자쿠토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달라요. 전국전 때는 3명의 부하, 가신이었고 이번에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남은 이제 고자쿠, 쿠자쿠죠. 예, 이 친구는 폭주족이에요. 그것도 트럭을 모는 트럭 폭주족입니다. 예, 거대한 트럭을 끌고 트럭에는 남자의 길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그런 열혈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가슴 부분에 보면 독수리 문양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전의 고자쿠도 이 독수리 문양이 자기 헬멧의 그 투구의 상징이었죠. 자, 이어서 차남, 둘째죠. 둘째는 금자쿠, 네, 콘자쿠라고 있는 금자쿠인데 장사입니다. 힘이 굉장히 세고요. 호랑이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전의 자쿠 삼형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삼남 신자쿠입니다. 멋내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도 세웠고 뭐 안경도 꼈고 그렇죠. 굉장히 꾸미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고 기본적으로 가슴에는 곰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신처럼 처리돼 있어요. 용문신, 독수리 문신, 호랑이 문신, 곰 문신. 야쿠자죠? 이렇게 상판 까면 여기 이제 용 한 마리가 꽉 하고 있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잉그레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강좌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설정상
이게 사실은 이때부터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그 자쿠토 애들의 먼 후손이라는 설정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 쥐암즈의 세계가 외전과 전국전보단 훨씬 뒷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일단 편합니다. 참고로 이거 완벽한 설정입니다. 나중에 막 꼬여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신상에 편하십니다. 그렇게 보시고 얘네들은 그 자쿠토의 먼 후예인 거죠. 그래서 이름에도 어둠일족. 원래도 얘네가 이제 그 어둠 군단이었잖아요. 어둠 군단 소속이었던 것처럼 어둠의 군단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야쿠자가 돼서 미래에서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일본 계열이니까 일본식 야쿠자가 돼서 건설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양들도 거기서 포인트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신의 형태도 원래 다 있던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자쿠토 옆에 있는 건 조직원이고요. 이 친구도 자코입니다. 보시면 짧은 칼 들고 머리 이렇게 깍두기 머리로 딱 했죠? 잠깐 확대해 드릴까요? 예, 이 친구. 예, 조직원 자코인데 여러 명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너 한번 제 야쿠자 흉내는 잘 안 되네요. 조폭이죠. 우리로 말하면. 참고로 이제 이 친구들 간부급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건설 발파사. 말하자면 폭탄이죠. 건물 부시는 건설 발파사 갈스제이. 지하 작업 인부. 말하자면 이거죠. 드드드드드드 이거. 그 뭐라 그러지? 그 브레이커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드벤울프. 그다음에 돌 부실 수 있는 차감사 바이아란 등이 부하로 있는 조직입니다. 예. 아, 신국수님이 더 잘하시네요. 예, 예, 예. 그런 거. 예. 일본어로는 나냐마 막 이런 건데 하여간 여기는 이제 용과 같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야쿠자 조직이 있고 이 건설업을 이제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허가가 없으면 이제 건설업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배하는 지역이 있고 요게 이제 본인들 마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세계관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너하임 바이오닉 오가니제이션을 보도록 합시다. 네, 기존의 멤버들이 그대로 왔고요. 마크는 요거고요. 조금 흐릿한 건 죄송합니다. 원본은 깨끗한 사진을 구할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 둘이 개조한 몬스터 같은 거고요. 보시면 이름이 프레디 비그로브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자도 그렇고 손에 갈퀴도 그렇고 프레디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은 전작에서도 매드 사이언티스트들로 이제 자타리온 제국의 개조를 담당했었는데 이번에도 지오닉 커넥션 산하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물 병기 같은 걸 만들고 이러고 있는 걸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실패작이 워낙 많다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들이 성공한 작품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수중 몬스터 지고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화면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넣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따가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캐릭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기는 이제 기술 말하자면 회사죠. 근데 이름에 이제 에너하임 들어갑니다. 에너하임인데 바이오닉이야. 니네 로봇 아니니 싶은데 바이오닉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됩니다. 예, 같은 캐릭터입니다. 예, 그때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쥐암즈에 등장했던 자타리온 제국군 기술 담당이었던 둘이 그대로 회사를 세우고 지오닉 커넥션 산하로 들어온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 앞서 말했던 어둠일 쪽은 전작에 안 나왔던 세력들이고 요번은 전작에 나왔던 세력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바꾼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직은 라이엇 아마존에스입니다. 자, 얘네들은 교통 용역을 총괄하는 조직이며 여자 깡패로 제가 표현을 못 찾겠어요. 뭐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깡패 집단인 건데 야쿠자라고 안 부르는 것 같아서 일단 여깡패 집단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여깡패 집단이고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이 큐베레이가 과거 자우엘 알자자의 부관으로 있었던 큐베레이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왜냐면 큐베레이가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렇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큐베레이인데 리더가 큐베레이고요. 그러니까 교통 용역이니까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러네요. 레이디스 같은 뭐 그런 거겠네요.
근데 이제 레이디스는 보통 폭주족에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하여간 뭐 일단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어떤 조직인지. 그런 조직이고 참고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용역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통행비 받는 거예요. 통행세. 길 막고 통행세 뜯어내고 뭐 누가 함부로 여기 지나가래?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더는 큐베레이고요.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석으로 완전 치장을 했고 지금 뭐 다 보석이죠. 반짝반짝하죠. 발도 보석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림을 제가 구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못 보여드리지만 바이크로 변형이 가능해서 폭주족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레이디스가 맞나 보다. 예, 여자 폭주족이니까 하여간 바이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크 형태로 변형해서 굉장히 속도를 즐기는 캐릭터고 매우 잔인한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큐베레이에게는 두 명의 부관이 있는데요. 한 명은 햄머입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서 3인조인데 3인조 중에 하나고요. 어깨에 있는 요 날개 장식은 무기입니다. 전부 이제 빼서 던질 수 있는 무기이고 참고로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밴드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의 광팬입니다. 굉장히 팬이고 이 친구의 단짝으로는 파라스 아테네가 있습니다. 성격은 교양 없는 성격이에요. 껌짝짝 씹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캐릭터인데 햄머의 단짝이고요. 그 다음에 햄머가 마찬가지로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의 팬으로 나옵니다. 이 세력에서 주된 부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양녀군단입니다. 양녀군단. 원작에서는 양자라고 써 있는데 일본에서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양자라고 불러서 그대로 적혀 있는 거고 한국식으로 바꾸면 다 여성들이니까 양녀죠. 그러니까 큐베레이가 이 친구들을 전부 양녀로 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큐베레이의 양녀예요. 네. 그렇죠. 여자 폭주족의 빠순이 기미인 거죠. 아, 오토맥스님 정확하시네요. 네, 그거고요. 전원이 모두 큐베레이의 양녀고요. 그 다음에 이들도 큐베레이를 따라 바이크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큐베레이가 바이크로 변형하면 뒤에 변해서 쫙 따라오는 뭐 아시죠? 그림 뭐 상남 2인조나 GTO 같은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모티브는 다 양산형 큐베레이죠. 컨셉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 양녀들.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라 엄마인 거지. 마마인 거지, 마마. 그렇게 따지면 약간 뭐라 그럴까 최근 원피스에 나오는 사황 같은 뭐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만 누구죠? 그 먹을 거 많이 드신 분 엄마죠? 다 가족 관계의 그런 폭주족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크는 요거고요. 보시면 바이크 같은 마크에 큐베레이 얼굴 같은 게 붙어있는 그런 빅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큐베레이가 엄마고 엄마 친구 둘이 있고 나머지는 다 딸이다. 양녀지만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말 못했다고 너무 많이 알려주시냐. 감사합니다. 배구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들 말고도 여기에 소속된 조직원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라이엇 아마존에스에 포함되어 있는 극악 여성 프로레슬러 팀도 있습니다. 프로레슬링 하는 선수들인데 이름은 지옥조라고 합니다. 지옥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같이 뭐 극악한 애들이다. 뭐 이런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 둘은 참고로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여성이에요. 자, 게마르크 나카노와 큐베레이 여성입니다. 여기 라이엇 아마존에스의 특징은 전부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거죠. 큐베레이도 여성이고 햄머도 여성이고 파라사테도 여성이고 양산형 큐베레이도 여성이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게마르크 나카노와 어저 자쿠 이 둘도 전부 여성입니다. 라이엇 아마존에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은 같이 폭주도 즐기고 교통 용역도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레슬링을 하는 선수들이고 프로레슬러로 나가서 굉장히 반칙 잘하는 그런 뭐 사악한 여성 프로레슬러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인 거죠. 네. 하여간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것들은 괜찮은데 이 친구 둘 특이하죠? 게마르크 나카노, 어저 자쿠. 이제 이 건담 포스부터는 사실 모티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All About SD 건담 카페에 우리 대장님 그 이제 카페장이신 아즈람님이 예전에 건담 포스 코만도 전기 관련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정리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둘의 모티프, 갑자기 특이하죠? 자, 놀랍게도 이들 실제로 있는 일본 여성 프로레슬러 분들을 모티프로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SD 건담 만드신 분들이 너무 마니악해요. 초마니악해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도저 나카노라고 부르셨던, 자, 이게 이제 최근 모습이신데, 예쁜 분이신데, 당시에는 요런 컨셉 보이십니까? 머리 쫙 올리고 이런 컨셉으로 활약했던 프로 레슬러시래요. 이게 불 나카노인데 이걸 이제 불도저라고 읽으면 됩니다. 의미는 불도저라는 의미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쁘신데 하여간 이 불도저 나카노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캐릭터가 똑같죠. 머리 세우고 이 게마르크 나카노고요. 그 다음에 이 아자콩이라고 하는 이분도 여성입니다. 여성 프로레슬러 분이 계신데 보면 머리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거 똑같죠. 이분을 모티프로 해서 나온 것이 이 어저 자쿠입니다. 엄청나죠? 정말 SD 세계관은 별의별 걸 다 집어넣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찾냐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까 누군가의 1월하고 12월 같은.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티프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었죠. 잉그램님은 리얼 사이즈로요. 기대됩니다. 굉장히 리얼 사이즈로 된 그림들도 많이 팬아트들이 있어서 아마 참고하시면 할 것 같고, 저도 사실 그런 작업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한데,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라이엇 아마조네스의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햄머와 파라스 아테네가 그토록 따라다닌다는 밴드, 이 지오니 커넥션 세계에서 음악과 오락을 총괄하고 있는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를 소개합니다. 밴드입니다. 헤비메탈류의 음악을 할 것만 같은 데스메탈일까요? 어쨌든 메탈일 것 같은 이 집단이 바로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인데요. 음악과 오락을 총괄하고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의 허가가 없는 음악은 들을 수가 없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죠. 블레이드 러너도 그랬고, 토탈 리콜이라든가, 당시에 그 90년대 중후반에 나왔던 과통제 사회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티프인데요. 참고로 이따 얘기할 이제 주인공 팀 쪽에 LH 크래셔즈의 라이벌 밴드이기도 합니다. 마크는 요거고요. 일단 주인공 리더는 자크 와일드고요. 기타 겸 보컬입니다. 밴드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키보디스트를 맡고 있는 에디 갱 헤일런, 드러머인 돔 파웰, 베이시스트인 겔구구 시언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지오니 커넥션을 지지하는 존재들한테서는 굉장히 지지를 받는 이제 밴드인데, 최근에 이제 크래셔즈가 등장을 해서 그들이 인기를 이렇게 조금씩 훔쳐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밴드이다라는 설정이 있는 팀입니다. 처절하죠? 참고로 이 친구들, 모티프가 있습니다. 실제 유명한 락밴드 하셨던 분들이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자, 누군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즈람님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리더인 자크 와일드는 잭 와일드 형님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잭 자리에 자쿠가 들어간 거죠. 일본어로 쓰면 자쿠가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쿠 와이르도가 되니까 똑같이 됩니다. 자쿠 와이르도. 사실은 똑같게 돼요. 일본어로 쓰면은 차이가 없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한 건데, 잭 와일드, 키보디스트는 에디 반 헤일런을 에디 갱이죠. 에디 갱 헤일런, 코지 파웰을 돔이니까 돔 파웰, 빌리 시언을 겔구구 시언으로 바꿔서 이렇게 모티프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메탈이나 이쪽을 잘 몰라서 사실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이 원 모티프에 대한 아는 게 워낙 적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이런 분들을 따서 만든 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맘때쯤에 메탈을 좀 들으셨나봐요. 요 기획하신 분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총괄하는 최고 조직, 바로 퓨처 컴퍼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닉 커넥션의 중추고요. 거기에는 역시 사장 디오, 이 지오닉 커넥션의 대장이기도 하면서 퓨처 컴퍼니의 사장이기도 한 디오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게 그 SD 건담의 상식 저희 책 나온 데 보면 얼굴 바뀌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질 않아서 그런데 맞춰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캐릭터는 가져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얼굴이 돌아가면서 좀 바뀌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성격 따라 얼굴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표정이 바뀌는 그런 캐릭터이긴 합니다. 하여간 이 친구가 쳐들어온 외계인이죠. 사실 외계인인 거고 이 친구가 자신을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숭배해라 뭐 이렇게 하는 캐릭터들이죠. 네, 소래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참고로 이 디오에게는 충직한 경비견인 바운드독이 있고요. 바운드독 원래는 이 모습이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분리를 해서 두 마리의 충직한 경비견이 됩니다. 일본어 표현으로는 번견인데 경비견이죠. 그러니까 디오가 끌고 다니는 이제 사나운 개 두 마리. 전형적이죠. 뭔가 보스는 그런 느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고 요게 이제 퓨처 컴퍼니 FC 뭔가 되게 막 전 세계에 평화를 주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 있죠? 지구 모양의 FC에서 왜 퓨처 컴퍼니냐? 미래를 보는 회사죠. 예언자니까 그런 식이라 이제 그렇습니다. 뭐 이름부터 번견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번견 역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간부들이 있는데요. 다 외계인이죠. 같이 내려온 애들이니까 외계인인데 간부 흡혈귀 메사라가 있고요. 박쥐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간부로서는 환술사 보리노크 사만이 있고요. 탐지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간부 또 하나의 간부는 살인귀 제이슨 아시마입니다. 그거죠? 13일의 금요일인가? 그거 이제 제이슨 살인마 제이슨을 모티브로 하는 전기톱 살인마 아시마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서 그래요. 조조 모티브도 좀 있을라나요? 제가 조조를 전혀 몰라서 그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저것 들어가니까 SD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지배하는 세력권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조직들이고 참고로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 더 있었죠. 우리 자우엘 알자자 이 퓨처 컴퍼니의 직속 산하에는 지오닉 커넥션 치안부대가 있습니다. 박쥐 모양의 Z자 있는 이 마크를 쓰고 있고 아까 그 친구 기라도가 맞네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간부는 자우엘 알자자가 맡고 있고 모습을 보시면 요게 어디 나왔더라? 블레이드 러너인가? 뭐 그런 데 나왔던 이제 그 집행관의 모습과 좀 닮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대원으로는 기존의 부하들이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큐베레이만 라이엇 아마조네스로 빠져나간 거고 나머지 부대원이었던 기라도거와 퀸만사는 그대로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자우어 알 자자가 계속해서 이제 치안부대로서 돌아다니면서 누가 무슨 짓을 하나 말하면 순사지 일본군 순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오닉 커넥션 소개였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번 편의 주인공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건담포스 물론 이름은 나중에 붙습니다만 건담포스라고 하는 주인공 조직들이 있고요. 그 조직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자 건담포스입니다. 먼저 소방대장 캡틴 알렉스가 이끄는 버닝 파이어 포스가 있습니다. 버닝 파이어 포스가 있고 경찰대장 캡틴 플러스가 이끄는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가 있습니다. 건담 포스의 마크는 요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이 됐던 떠돌이 밴드인 떠돌이 라이브 밴드인 크래셔즈 LH 크래셔즈가 원래 풀네임인데 LH 클래셔즈가 이들을 협력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에서는 군대였죠. 주염진 일종의 특수부대였었고 군대였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방과 경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도시를 관리하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민을 구조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의 모습을 따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을 새롭게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대장 캡틴 알렉스 산하에는 제1부대 구조팀, 2부대 소방팀, 3부대 공작팀, 4부대 수중팀, 5부대 전투팀으로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참고로 한 명 한 명씩 그럼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직입니다.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입니다. 네. 신구스님의 질문까지 답변해 드릴게요. 자,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는 경찰대대고요. 마크가 이겁니다. 참고로 플라즈마 포스의 대장 캡틴 플러스인데 이 캡틴 플러스도 디오와 함께 콜로니 선을 타고 왔던 외계인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지오닉 커넥션 산하의 조직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그런 업무를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외계인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도 있죠? 이렇게 뭐 일제시대 때도 착한 일본인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원래 이 행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디오가 하는 행동을 동의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암암리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따로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소방대장인 캡틴 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 같이 콜로니선을 타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뭐 여기를 침공하려고 온 거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디오의 부하였을 겁니다. 아마 디오가 예언자라고 자칭할 정도니까 말하자면 말빨이 좋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아 그래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왔는데 현실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대장의 위치에서 소방대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시민을 돕고 반대로 디오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된 그런 캐릭터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존의 쥐암즈에 없던 캐릭터들이 되는 거죠.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들인 거고 얘네들도 외계인입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니 경찰하고 소방인데 경찰을 민간이 만들어서 저항 세력이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 알고 보니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착한 공무원. 착한 공무원. 예,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착한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이 캡틴 플러스는 자신의 경찰 대대에 기존의 멤버들, 쥐암즈 출신 멤버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저항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이제 쥐암즈에 있었던 헤비 건담과 백식도 이 밑으로 들어와서 캡틴 플러스의 간부가 됩니다. 네.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모는 전용 4WD죠. 전용 험비 같은 걸 타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되고 이들은 예전에도 사이가 좋은 콤비였었죠. 헤비 건담은 이제 육전대에 있었고 백식은 공중대에 있었는데 이들은 계속 친했었는데 여기 오면서 또다시 형사 콤비가 되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플러스의 부하들로는 파워드 짐 기동부대와 롤이 아닙니다. 글자 잘 봐주세요. 패트볼 부대입니다. 패트볼 부대가 이 캡틴 플러스의 부하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플러스는 경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구조대 역할을 하고 동시에 이제 또 뒤에서는 이 지오닉 커넥션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던 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저항의 방식이 레지스탕스가 된 거죠. 이미 지배가 끝난 상황에서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슬금슬금 자신이 하나씩 저항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건담 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조직이 있죠. 바로 버닝 파이어 포스. 이게 마크고요. 소방대대입니다. 여기에 대장도 파이어 포스 대장인 캡틴 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다 캡틴이 붙죠. 경찰대대의 대장이라 캡틴, 알렉스도 캡틴. 우리 옛날 쥐암즈의 대장인 캡틴 건담도 캡틴. 이렇게 세 명의 캡틴이 지금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캡틴 알렉스도 외계인이고요. 네, 똑같이 왔고요. 플러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나중에 얻게 되는 기체긴 하지만 알렉스는 파이어 블레이저라고 하는 전용 특수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거든요. 1번 컨테이너, 2번 컨테이너, 3번 컨테이너, 4번, 5번 컨테이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바꿔 끼는 것에 의해서 구조팀, 소방팀, 공작팀, 수중팀, 전투팀의
지원용 메카들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없이 캡틴 알렉스와 개전에 이제 캡틴 건담과 거나모가 합체한 것처럼 합체해서 힘을 주거나 파워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 특수 트레일러입니다. 참고로 그 산하에는 5개의 팀이 있는데요. 구조팀이 있고요. 요 헤비건은 대장은 아니고 사실 부관인데 여기 있네요. 구조팀, 소방팀의 블레이즈 캐논, 공작팀의 불탱크, 이것도 이제 불도저 탱크란 뜻이죠. 불탱크, R44, 수중팀의 리가지, 그 다음에 전투팀의 짐3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 뭐 리가지라던가 이런 캐릭터들은 기존에 있었던 쥐암즈의 멤버들이 흘러 들어온 것이기도 하죠. 자, 각각의 1팀부터 5팀까지, 1부대부터 5부대, 1팀부터 5팀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대는 구조팀입니다. 리더는 그간 쥐암즈의 개조 담당을 했던 닥터 건탱크입니다. 네, 대빵은 얘예요. 얘 헤비건이 아니라. 리더는 닥터 건탱크입니다. 닥터 건탱크는 예전에 이제 캡틴 건담이라든가 건다이버, 건세이버 제타, 건이글, 뭐 건판처 더블 제타, 뭐 건크루저 마크 1, 건 이지스 마크 2 등의 신체를 개조했던 의사죠. 의사자, 과학자. 그러니까 저쪽 상대편에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이 있다면 쥐암즈 편에는 이제 닥터 건탱크가 있는데 이분도 이제 소방대대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구조팀이니까 의무팀의 닥터로서 활약을 하게 되고요. 서브 리더로 헤비건이 이 닥터 건탱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으로는 이제 볼이죠. 여기 부대원들은 다 볼인데 너스볼, 간호사 볼이죠. 간호사 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팀은 본격적인 소방팀입니다. 리더는 블레이즈 캐논이고요. 서브 리더로 만물박사 릭디어스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림을 못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있대요. 이 친구가 쥐암즈 출신일 텐데 사진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원으로 레스큐볼, 구조대 볼이죠. 네, 구조대 볼이 이렇게 삐요삐요 하는 거 달려있고 바퀴 달린 볼이 있습니다. 참고로 블레이즈 캐논의 이 캐논은 물도 쏠 수 있고 무기도 발사할 수 있는 뭐 그런 캐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이 나면 거기 이제 뛰어들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 3부대는 공작팀입니다. 뭐 구조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건물이 부서지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놓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대이고 불도저 불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탱크 R44가 리더를 하고 있고 건탱크 R44 알겠죠. 그 다음에 애주가 짐캐노 2 얘도 캐릭터 디자인을 못 찾았어요. 서브 리더인 애주가 짐캐논 2가 이 부하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리더 있고 부대원인 도저볼 보면 드릴이죠. 땅을 뚫으려면 드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드릴로 땅을 못 뚫지만 그래도 남자의 로망은 드릴이다. 그래서 캐터필러의 드릴 달린 모습의 도저볼이 있습니다. 이 볼들도 시리즈별로 나오면 좋겠어요. 귀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공작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부대는 수중팀입니다. 수중 구조 활동도 있겠죠. 수중 구조 활동의 팀으로 리더는 리가지고요. 리가지고요. 리가지가 예전에 공군팀 출신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고 과거 해군에 소속돼 있었던 메타스가 이제 신경질적이 됐다고 나와요. 신경질적인 메타스가 서브 리더로서 함께합니다. 쥐암즈 편에 나왔었죠, 이 친구는. 그리고 부대원이 잠수부 볼, 다이버 볼이란 형태로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고 머리에 이렇게 전구도 달고 이렇게 활약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수중팀도 갖고 있고 보면 요 리가지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백팩이 약간 잠수한 마스트처럼 돼 있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팀이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실제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이런저런 불량배들도 많고 하니까 구조활동 도중에 일어나는 분쟁을 막기 위한 전투팀인데요. 리더는 짐3고요. 그 다음에 서브 리더로는 예전 역시 쥐암즈 수중부대에 소속돼 있었던 DJ, 온화한 DJ가 서브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부대원은 전투볼이죠. 컴뱃볼이어서 머리 위에 다연장 로켓포를 달고 있고 여기저기 무장을 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점에서 이게 나왔을 때쯤 시점이 이제 더블 제타가 그러니까 뉴건담까지 나왔을 때고
아니다. 이때가 F91까지 공개됐었을 때일 거예요. 일단 니세 건담 5를 생각하면 F91까지 공개되어 있을 때라 짐3 정도면 강한 축에 들어갑니다. 짐3가 거의 건담 마크2급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양산형 중에서는 꽤 센 편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이렇게 보면 딱 군인 같은 이런 복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전투팀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담 포스의 주된 세력은 버닝 파이어 포스와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 이렇게 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짐 캐논 2가 있었나요? 어딨지? 어디요? 짐 캐논 2가 여기 있나요? 없는데? 이 친구는 이제 블레이즈 캐논이죠? 다른 친구고요. 네, 헤비건이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또 뭐 다음 기회에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이제 떠돌이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경찰 소방이 있고, 아까 음악도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를 통해서 음악이나 오락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저항 음악이라는 형태로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바로 떠돌이 밴드 LH 크래셔즈입니다. 자, 일단 리드 보컬의 토론짱, 요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명이 짱까지가 이름입니다. 그냥 호칭이 아니라 이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은 토론짱이니까 토론짱 리드 보컬이고요. 캐라슨이 아닙니다. 한세상 즐겁겠니? 아니고 토론짱이라는 캐릭터고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모티프는 없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고, 그 다음에 키보디스트는 미디 건담, 뉴 건담 베이스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글은 아니에요. 거니글은 아니고요. 그냥 뉴 건담 계열의 다른 캐릭터입니다. 미디 건담이라는 키보디스트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러머의 허리케인 건담, 그 다음에 베이시스트의 스파크 건담. 아, 머리 솟은 거 봐요. 네, 스파크 건담.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 헤비메타 건담이 있습니다. 금발을 자랑하는 헤비메탈 연주하는 건담이죠. 그래서 이렇게 헤비메탈이라고 썼는데 이제 우리는 헤비메탈이라고 읽어도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돼서 토론짱, 미디 건담, 허리케인 건담, 스파크 건담, 헤비메탈 건담으로 이루어진 밴드고, 이 친구들은 정상적인 활동이 사실 불가능하죠.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밤에 어딘가에 갑자기 무슨 뭐 옛날로 말하면 플래시몹? 플래시몹 같은 경우로, 예, 그 플래시몹처럼 모여서 활약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가요? 잉그램님이 잠깐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그러네. 그러네. 사진이 바뀌어 있었네요. 맞네요. 예. 잉그램님 맞습니다. 요건 제가 지금 당장 수정을 하면 되죠. 이게, 그거 맞네요. 저도 사진을 보다가 쓱 갔었던 건데.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잉그램님하고 저하고 시차가 꽤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얘기하고 나면 오네요. 이 친구도 알사사가 아니라 딴 캐릭터였구나. 네, 이 친구가 짐 캐논 2 맞네요. 왜 구관들을 여기 넣어놨지? 나머지는 얘 셋은 대장인데. 자, 자, 그럼 짐 캐논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카피해서 가져가고, 짐 캐논 2고요. 아까 공작팀으로 다시 갑시다. 공작팀에서 요 친구가 알사사고, 요 친구구나. 제가 정말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들 이런 걸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금방이에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금방 작업하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료를 막 만들다 보면 이게 눈에 안 보여서 놓칠 때가 있어요. 짐 캐논 2는 됐네. 이 친구는 짐 캐논 2였네요.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어느샌가 들어왔죠? 제가 PPT 수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대대 공작팀의 리더는 불탱크 R44고, 그러네요. 다르네요. 서브 리더는 애주가 짐 캐논 2입니다. 네네. 잉그램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돌아와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정보가 더 명확하고 확실해졌네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크래셔즈는 그렇죠.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팀들이고 치안 부대인 알자자 같은 애들이 이제 잡으러 오면 탁 도망가고 아직 그 정체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얘네가 누군지 정체는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는 그런 팀인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 의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뭐 포기하지 말고 힘겨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저항을 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밴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캐릭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먼저 미디 건담부터 보죠. 쭉 보고 밑에 줄을 볼게요. 자, 미디 건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예, 멋쟁이 캐릭터입니다. 예, 멋쟁이 캐릭터고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 일반적인 모습 이 활동을 안 할 때에는 그냥 거리의 악사로 변장을 해서 토론장과 함께 나가서 그냥 이제 길거리 같은 데서 적당히 낮에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동전 받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렇습니다. 네. 왜 딜레이가 크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지연 시간 매우 짧게 해놓고 있고요. 네. 가장 짧게 해놓고 있는데도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왜 그렇지? 평소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뭐 딜레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적당히 보면서 갈게요. 혹시라도 여러분 실시간 버튼이 혹시 안 눌려져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미디 건담이 이제 그렇게 하는 캐릭터인 거고요. 자, 이어서 허리케인 건담 드러머고요. 축제를 일본인인 것 같아요. 축제를 좋아한다 뭐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모를 워낙 좋아해서 본인이 헤비급 스모 선수이기도 하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딱 봐도 뭐 살쪘죠? 토실토실하죠. 더블 제타 모티프인데 토실토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엄청 좋아해서 그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태고의 달인처럼 이제 일본식 축제죠. 오쇼이 도쇼이 하는 거기 가서 막 태고를 막 두들기는 장면. 드러머니까 뭐 그런 식으로 연출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건담입니다. 네, 제타 건담 모티프죠. 누가 봐도. 좀 과묵한 성격이라 말이 없고요. 아, 그렇지. 뭔가 베이시스트는 말이 없어야 돼. 뭔가 들으면 납득가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베이시스트는 좀 과묵한 성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기합이 들어가면 전기가 발생을 한대요. 피카츄인가요? 어쨌든 전격이 발생을 하는데 평소에는 뭐하고 지내냐 하면은 자쿠토 밑에서 공사장 알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와닿죠. 밴드 활동 배고프게 밴드 활동 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공사판 가서 알바하시고 저녁에는 연주하고 예,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헤비메타 건담입니다. 기타리스트고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는 이제 이 헤비메타 건담 없이 구성되어 있던 밴드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합류한 멤버입니다. 네, 정체도 모르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기타 칠 줄 아니까 같이 할게요. 이러고 그냥 껴든 멤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라고 지내는지 보면 그냥 편의점 알바. 이거 보면 완전 밴드죠. 공사장에서 노가다 뛰시는 분. 노가다라고 표현해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다음에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 친구는 이제 축제 매니아고 이 둘은 평소에 이제 거리의 악사로 돌아다니는 거죠. 자, 토론장은 리드 보컬이고요. 설정상 키가 굉장히 큽니다. 180 이상 정도 되는 설정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캐릭터는 SD 건담의 상식 한국어판에는 저랑 대장님이랑 토미노 피자님이 감수를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바로 사일런트 메비우스라는 작품의 캐릭터 디자이너셨던 키쿠치 미치타카님이 우연히 만나서 이거 그냥 그려줄래요? 했더니 그래요. 여자의 캐릭터 하나 그려드릴게요. 해서 그려준 캐릭터가 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완전 오리지널 캐릭터고 참고로 설정상 주변에 있는 웬만한 MS보다 강하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좀 강력하세요. 참고로 이 뒤로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여간 조금 자유분방하고 목소리가 시원시원한 걸로 나옵니다. 참고로 토론장의 노래를 나중에 들어보실 수도 있죠. OVA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근데 다음 슈퍼 쥐암즈 편 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5명의 캐릭터가 모여서 크래셔즈가 됩니다.
제가 이제 크래셔즈라고만 적어놓긴 했는데, 네, 적어놓긴 했는데, 그 LH 크래셔즈가 원래 풀네임이고요. 아마 그 아즈람님의 표현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메탈 쪽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DH 크래셔즈라는 팀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이름 모티프를 가져온 게 아니냐, 모티브를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LH 크래셔즈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LH 크래셔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은 자, 갑자기 끼어든 멤버. 네, 신경 쓰이죠? 건담 모티프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 캐릭터. 설마 건담 모티프의 캡틴 건담? 아닙니다. 실은 이 친구의 정체는 건 섀도우라는 캐릭터입니다. 사실은 캡틴 건 나중에 조금 설명드릴 건데 스토리에서 나오는데 어쩔 수 나오지만 캡틴 건담의 직속 부하고요. 흩어져 버린 쥐암즈 동료들을 찾기 위한 임무를 맡고 비밀리에 지오닉 시티에 잠입한 첩보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평소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헤비메타 기타리스트로서 헤비메타 건담으로서 활동하면서 건담 포스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고 밤에는 이렇게 건 섀도우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이제 밤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됩니다. 괜찮나요? 참고로 이 캐릭터 굉장히 그 CD에 나오는 블리츠 건담 비슷하게 보이시긴 할 텐데 이 부분은 방패는 아니고 날개입니다. 양쪽에 날개가 이렇게 있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팅, 플라즈마 포스, 버닝, 파이어 포스, 그 다음에 LH 크래셔즈까지 해서 이렇게 저항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닙니다. 이 세계관에는 제3세력들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또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블러디 패밀리입니다. 누구냐면 전작에서 코만도 건담의 숙적이었던 블러디 자쿠입니다. 블러디 자쿠. 블러디 자쿠는 지오닉 커넥션 산하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V 코만도와 사실 V 코만도 잠깐 자타리온을 해치우기 위해 손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V 코만도와 이제 결판을 내고 싶어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V 코만도는 결판을 안 내고 자타리온을 쫓아서 우주로 가버렸는데 문제는 우주로 갈 실력이 이 나라에는 없죠. 이 행성에는 그만한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V 코만도와 결판을 내기 위해서 우주전함을 비밀리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주전함을 타고 V 코만도를 쫓아가겠다라는 일념으로 마피아 조직을 만듭니다.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래서 블러디 패밀리 우리 말하죠? 갑자기 영화 대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공은 돈 블러디예요. 블러디 자쿠가 이제 파워업에서 돈 블러디. 이 그림엔 안 나오는데 시가를 물고 있는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마크는 이거고요. 보면 마크에서도 보이죠? 기관총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 누가 봐도 대부. 누가 봐도 대부. 보스인 돈 블러디고요. 이 우주전함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고 있느냐? 지오닉 커넥션 소속 회사들을 삥 뜯어서 털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피아죠. 제3세력입니다. 이 건담 포스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세계를 이제 휘어잡고 있는 또 하나의 마피아 조직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는 암흑 조직이 정부가 됐잖아요. 거기에 맞서진 않지만 그들과 대립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피아 조직인 거죠. 소속 부대원들은 전에 이제 자타리온 제국군 육군, 즉 이 가장 블러디 자쿠한테 충성심이 높은 육군 소속 멤버들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돔 블러디의 오른팔인 캠퍼, 자쿠2, 돔, 가자 D가 들어왔죠.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딱 그렇죠? 네, 우리 이 마피아, 이 웨스턴 마피아 계열의 스타일들, 중절모들 쓰고 하얀 양복 입고 기관단총 양쪽에 이 톰슨 기관총 갈기는 캠퍼 멋있죠? 캠퍼 예쁩니다. 이 모습으로 그려지는 캠퍼, 자쿠2, 가자, 돔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의 세력을 만들었어요. 블러디 자쿠도 진짜 마지막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와 협력은 할 수 있지만 착한 놈은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착한 놈은 아니기 때문에 건담 포스 이런 데 들어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이 깡패 조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오니 커넥션 쪽에는 야쿠자가 있고 블러디 패밀리는 이제 정통 마피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작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타리온 제국군에서 육군은 정말 이 블러디 자크와 아주 끈끈한 관계죠. 정말 모두가 해군과 공군이 다 배반할 때도 끝까지 남아서 블러디 자크를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꾼 것도 꽤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설정입니다. 자, 캐릭터 소개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죠. 자, 먼저 잠깐 돌아가서 쥐암지 편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안 했었던 가짜 건담들을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마크도 쥐암지로 바꿨죠. 자, 쥐암지 편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인데 아까도 아셨다시피 자쿠를 베이스로 건담의 형태를 하고 있는 가짜 건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그 티탄즈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티탄즈요. 원작의 티탄즈 말고 그 마스크 커맨더가 대장으로 있는 자타리온 제국 산하 특수부대 티탄즈 소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쥐암즈 쪽에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 자쿠를 건담 형태로 변형을 시킨 건데 너무 자쿠잉의 티가 나서 쥐암즈 쪽에 갔다가 발각이 나서 쫓겨났고 자타리온 제국에 돌아왔더니 건담을 닮았다고 쫓아다니면서 두들겨 맞는 그런 불쌍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첩보를 하기 위해서 변장을 했는데 변장이 완벽하지 않아서 저쪽에선 걸리고 이쪽에서 볼 땐 똑같이 생겼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캐릭터라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애니메이션 등에서는 친구가 없다. 여기서도 진짜 외톨이다. 이런 식의 설정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어서 그와 함께 하이자크죠? 하이자크를 모티브로 해서 마크2가 된 가짜 건담 마크2도 존재합니다. 가짜 건담 마크2는 이 마스크에서 아시다시피 마스크 커맨더의 그림자 무사로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으로. 그러니까 마스크 커맨더가 다양한 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마스크 커맨더처럼 꾸미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했죠. 마스크 커맨더가 원래 건담 마크2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SDX 마스크 커맨더를 구입하시면 이 가짜 건담 마크2를 재현할 수 있는 눈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건담 눈 말고 저 모노아이의 자쿠 눈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만들어졌던 지고크를 모티브로 하는 가짜 제타 건담이 있습니다. 지고크의 즈가 제타의 지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보시면 이름은 가짜 제타 건담인데 제타랑 닮은 부분은 안 보여요. 이름은 가짜 제타 건담이 맞습니다. 사실 제타 건담이라기보다 그냥 지고크 베이스의 건담이고 이름이 지고크라 제타 건담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친구들을 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했느냐 하면 이런 가짜 시리즈들이 더 늘어나서 이 지오닉 시티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으로도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친구들은 바로 이 지오닉 시티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 가짜 건담 5예요! 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들도 이제 가짜 건담처럼 이렇게 개조를 당한, 이게 개조한 거예요. 실제로 다 개조를 한 건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고 또 가짜 건담 안 껴줍니다. 그래서 가짜 건담은 또 외톨이로 지낸다라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죠. 자, 한 명씩 봅시다. 리더는 가짜 건담 레드 사잡이고요. 뉴건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면 뿔이 뉴건담 뿔이고 우산인데 자, 우산의 살이 핀판넬이죠. 보이십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핀판넬처럼 생긴 우산을 들고 일반 시민이야. 전투력 없어요. 어딜 보나 가짜지만 자 이렇게 뉴건담의 뿔을 달고 있고 자세히 보면 요런 데도 건담입니다. 여기 이제 게틀링 달았고 옆에 이제 덕트도 붙였고 입도 보시면 건담 입이에요. 사자미 입이 아니잖아요. 건담 입이에요. 네. 어딜 보나 가짜이 가짜 건담 레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부터 보죠. 다음은 가짜 건담 옐로우 즈사입니다. 즈사 원래 노란색이죠. F90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역시 이 게틀링 달려있고 입이 건담이고요. 가슴 부분도 건담처럼 좀 생겼고 뿔은 F90의 뿔을 달고 있는 즈사를 베이스로 하는 F90입니다. 가짜 건담 옐로우! 자, 이어서 가짜 건담 그린입니다. 자쿠3 개를 개조했고요.
실제로 자쿠3 개가 이제 더블 제타랑 맞싸우는 캐릭터기도 하죠. 자쿠3 개를 개조해서 나왔고 더블 제타 건담의 뿔과 입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파이프 가슴 부분도 좀 더블 제타처럼 생겼지만 자쿠3 개로 가짜 건담 그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짜 건담 블루입니다. 액트 자쿠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알렉스입니다. 알렉스입니다. 뿔이 알렉스죠. 그 다음에 이런 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덕트나 여기 보이시는 발칸 부분, 게틀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알렉스구나, NT1이구나 싶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난존 베이스로 만들어진 가짜 건담 화이트 F91입니다. 눈이 이건 거꾸로 F91이 안경 쓴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꽤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색깔도 그렇고 누가 봐도 F91인데 눈이 너무 대난종이야. 그래서 파워 레벨도 1이죠. 엄청 약합니다. 이렇게 왜 오냐면 5명 모여서 오니까 인당 1이죠. 이렇게 일반 시민까지 해서 건담 포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니 시티에는 이런 일반 시민들도 살고 있고 이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오니 커넥션의 지배를 인정해 가면서 좀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플라즈마 포스와 파이어 포스 그 다음에 LH 크래셔즈의 음악 등이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봐봐. 땡그란 분 땡그란 분 이거죠? 얼굴 그리는 노래 딱 그런 얼굴이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세계관과 어떤 관계들이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들 각각의 이게 사실은 이 건담포스 스토리는 사실은 큰 스토리는 사실 별게 없고요. 디테일한 스토리로 만화책이 있는데 못 구합니다. 건담 가격이 너무 올랐고 물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래저래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을 직접 보진 못해서 그 내용은 오늘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소문해서 알아본 결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자잘자잘한 에피소드들이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랑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있었다 치시고 이들 사이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고 서로 충돌도 있고 해왔겠구나 라고 그냥 좀 상상해 주십시오. 두 분은 죄송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소한 이 건담 포스만 확인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만화책만 다 구할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전권이 올라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좀 무리다 싶었고 실제로 뭐 이 정도를 이해하면 이후를 이해하거나 이 전반을 이해하는데 사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핵심은 스토리보다는 사실 캐릭터에 있다 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캐릭터들과 함께 자, 드디어 이제 저항 조직들도 움직이고 있고 지배도 하고 있는 이 지오닉 시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편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그림 잠깐 보시면 요게 건 섀도우예요. 아까 봤던 헤비메탈 건담 날개죠. 두 개의 날개를 펼치고 뛰어다니는 그런 멤버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의 저항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밴드 활동을 눈에 가시처럼 보고 있던 이 자우엘 알 자자는 전자 네트를 펼친 함정을 설치하고 이 밴드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밴드 포획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즉 그 앞에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서로 치고받고 도망가고 저놈 잡아! 막 이런 거 하고 사라지고 저들의 정체를 찾아! 막 이러면서 위에 사장님께서 화내고 계셔!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다 있었고 마침내 이제 제대로 잡아보자 하고 아예 함정을 설치했고 밴드 포획 작전에 나서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기 좋게 함정에 빠진 크래셔즈가 이 전자네트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건담 포스들도 뛰어왔지만 이들도 다 함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항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될 기회를 눈앞에 둔 자우엘 알자자. 이대로 건담 포스가 끝나는가? 라고 했던 그 순간 코만도 전기의 클리셰죠. 그분이 돌아오십니다. 그 순간 막강한 힘으로 이 함정을 부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입니다.
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안 죽습니다. 이분 참 몇 번을 죽는 클리셰를 들어가는데 다행히 안 죽고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를 났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 캡틴 건담 제공호가 아니라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입니다. 예,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가 나타나고요. 그 힘으로 구해줍니다. 실은 콜로니에 깔리기 직전에 그 건아머와 완전히 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건아머를 탑승했죠. 합체해서 탑승을 했지만 하나가 됐던 건 아닌데 그 위기의 순간에 아예 하나로 융합이 되면서 파워업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인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가 되어서 무사히 탈출을 했었던 겁니다. 다만 완전히 무사했던 건 아닌 모양으로 설정상 부상은 크게 입어서 회복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 회복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태세를 정비하기 위해서 건 섀도우를 잠입을 시켰고 건 섀도우를 통해서 건담 포스란 애들이 있고 크래셔즈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구나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되시나요? 예. 물론 신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봤을 수도 있지. 지금이 이제 내 차례인가 이랬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캡틴이 돌아옵니다. 더 멋지고 세련된 모습이 돼서 우리의 캡틴 건담이 더 멋진 이름 보통 이제 약칭으로 캡틴 건담 FF라고 부르는데 프리덤 파이터고요. 자유의 투사죠. 우리나라 제공호 같은 그런 이름을 달고 이제 F5 제공호 같은 이름을 달고 등장한 우리의 캡틴 건담입니다. 맞죠? F5 제공호. 어쨌든 이렇게 해서 캡틴 건담은 이 함정을 부셨고요. 또다시 자우엘 알자자는 캡틴 건담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모두 탈출한 멤버들을 모아놓고 이제 캡틴 건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벗어난 캡틴 건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쥐암즈의 그런 세력이 있죠. 그걸 이용을 해서 캡틴 알렉스와 캡틴 플러스를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건파이어 모드라고 하는 장갑 낀 모드만 있었던 캡틴 알렉스가 이 장갑을 벗어 던지고 접근전에 굉장히 강한 기동성 있는 전투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건파이터 모드를 제공을 했고 사실 아까 소개했지만 그 건블레이저라는 특수 트레일러도 이 캡틴 건담이 준비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 라이더 모드라고 해서 말하자면 원래 이 캡틴 플러스가 그거예요. 우리 왜 그 고속도로 순찰하는 경비대 있죠. 그 이렇게 큰 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타고 다니시는 하얀 백차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건 라이더 모드라고 오토바이 타는 경찰의 형태였는데 이제 좀 더 전투력이 강화된 건 블러스터 모드로 파워업이 가능하도록 캡틴 건담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캡틴 건담은 이제 이 내부에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저항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시켜주고 이들을 모아서 사실은 건담 포스를 이 시점에 조직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는 건담 포스들이라고 편의상 설명했지만 원래는 그냥 파이어 포스 따로 플라즈마 포스 따로 크래셔즈 따로 있던 걸 이제 모아서 캡틴이 건담 포스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다시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저항의 거점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성하면서 캡틴 건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우리들에게! 예, 프리덤 파이터죠. 우리에게 자유를! 그거죠. 프리덤! 뭐 이런 느낌으로. 야, 그 영화도 엄청 옛날 영화죠, 이제는. 여기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꽤 옛날 영화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자유를 우리들에게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건담 포스가 구성이 되고 이제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캡틴 건담이 돌아와서 저항 세력이 다시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장 디오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건담 저항 세력들한테 조금씩 당해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캡틴 건담까지 돌아왔다는 걸 알고 저항운동이 조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병 바운티 헌터 구프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캡틴 건담 FF와 바운티 헌터 구프는 캡틴 건담을 찾아와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요. 사투 끝에 구프를 물리치게는 되지만 그 과정에서 캡틴 건담 FF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참고로 이 바운티 헌터 구프는 이 친구인데요.
원래 정체는 SDV에서 SDV 42탄에서 증명되었지만 정체는 자쿠버다인 T800이란 녀석이었습니다. 자쿠버다인 T800으로 실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이 친구는 그 애너하임 바이오닉스 오거나이제이션, 즉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이 만들어냈던 사이보그였습니다. 자, 자쿠버다인 T800이란 이름에서 뭐 아시겠지만 네, 터미네이터죠? 예, 터미네이터 패러디로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두둥둥 두둥 그죠? 싱우스님 그겁니다. 따단 따단. 네, 그래서 원래는 사이버다인사의 T800인데 그걸 이제 바꿔서 자쿠니까 자쿠버다인 T800이란 거고 이게 원래 그림도 이거는 어느 분이 만드신 장례세요. 실제로 이거 원조를 사면 이 머리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일러스트 상으로는 안에 이렇게 예 이렇게 그 해골 원래 터미네이터도 안에 그 뼈가 있죠 뼈 규격이 있죠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도 인기가 꽤 높아요. 꽤 좋습니다. 이 구프도 일단 구프 자체가 멋있기도 한데 터미네이터 모티브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꽤 좋은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이제 저항을 제대로 해보려고 조직화해서 하려던 찰나에 총사령관이 다시금 상처를 입게 되죠. 그때를 맞춰서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정체불명의 전투 조직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오닉 커넥션 편이고요. 이들의 이름은 코스모 자타리온 직속부대라는 이름의 조직이었습니다. 자타리온 제국은 멸망을 했지만 생각해보니 우주에 있는 코스모 자타리온은 아직 남아있었겠죠. 그들의 직속부대라고 불리는 존재가 갑자기 다시 이 행성에 내려와서 이들을 도와 저항 조직과의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증가된,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이제 지오닉 커넥션의 전력은 대충 파악도 했고 대응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텐데 또 새로운 세력, 벨가기로스, 비키나기나 데난존 등이 나타나자 좀 싸움이 더 혼전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반격을 앞에 두고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건담 포스.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캡틴이 지금 다친 이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준 자가 있었으니 그 자는 바로 스타 건담 GP01이었습니다. 자꾸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죠. 막 나와요. 스타 건담 GP01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친구예요. 여기부터 할까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네, 스타 건담 GP01 새롭게 나오죠. 참고로 요맘때가 이제 그 0083이죠. 0083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라 GP01 엄청 밀어줍니다. 네, 스타 건담 GP01이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내려온 거고요. 우주에서 내려와서 갑자기 이들을 구해주고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캡틴 건담 FF에게 자신을 보낸 자가 V 코만도, 우주로 갔었죠? 우주로 갔었던 전 쥐암즈 총사령관 V 코만도다 라고 밝히고 다시금 건담포스 이는 다시금 이 건담포스 이 행성에 마젤란 대륙에 있는 이 행성에 위기가 올 것임을 직감했던 V 코만도가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위기에 빠질 걸 대비해서 굉장히 젊은 전사로 그려지고요. V 코만도 산하의 젊은 전사인 스타 건담 GP01이 이 행성에 오게 된 것이었죠. 더욱이 지금까지 V 코만도 건담을 따라서 우주에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블랙베레 건담과 레드베레 건담이 실은 따라가지 않았고 비밀리에 플라즈마 포스와 파이어 포스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 시점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실은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쥐암즈 멤버들이 플라즈마 포스나 파이어 포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작을 한 것이 이 블랙베레와 레드베레였고요. 그 다음에 두 포스를 결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지원했던 것들도 이 둘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V 코만도의 힘으로 이것저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여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시금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모였죠. 확실히 자신들의 존재도 알았고 블랙베레 건담과 레드베레 건담도 합류를 했고 참고로 그린베레는 어디 갔냐고요? 그린베레는 진짜 코만도 건담과 같이 우주로 갔습니다. 네, 그린베레는 여기 없어요. 같이 갔어요. 걔는 가고 나머지 둘이 남았던 거죠.
그리고 스타 건담 GP01과 함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처를 회복한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 모두들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대반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퓨처 컴퍼니의 사장인 디오는 또다시 실패를 하는 거죠. 용병까지 보냈는데 그 용병조차 쓰러지고 암살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비밀리에 개발해오던 미완성 거대 비밀병기 빅잠을 가동시키게 됩니다. 이 빅잠은 실은 이 행성의 에너지를 각각 관리하고 있었던 땅을 다스리는 어둠 일족의 어스파워, 그래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고요. 얼음을 다스리는 에너하임 바이오닉 오가니제이션의 아쿠아 파워, 아까 지도를 보시면 혹시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항구 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의 플레임 파워, 그 메탈의 열기를 모아 플레임 파워였던 거죠. 그 다음에 교통, 바람을 다스리는 라이오넷 아마조네스의 윈드 파워를 퓨처 컴퍼니의 건물로 모아서 그걸 하나로 합쳐서 완성한 행성 제압용 결전병기 빅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빅잠을 깨우게 되죠. 사실은 이거는 왜 디오가 비밀리에 만들고 있었냐면 원래 디오는 이 행성을 지배하는 게 목적이었지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빅잠은 이 행성을 부셔버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병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디오는 혹시라도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것을 대비해서 몰래 이 빅잠을 만들고 있었고 자신의 부하들이 모아놓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거를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짜증이 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빅잠을 기동하게 됩니다. 빅잠의 건담 포스들이 맞서게 되고요. 그러나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힘써 싸우지만 쉽지 않아요. 그때 이러한 위기를 감지하고 V 코만도 건담이 나타납니다. 따다단. 아니 부하들만 보낸 줄 알았더니 뭔가 위기가 올 것만 같아 라고 급히 돌아온 V 코만도 건담이 나타나는데 V 코만도 건담으로도 빅잠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 V 코만도 건담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캡틴 건담에 사실은 걸려 있었던 리미터를 해제합니다. V 코만도 건담은 캡틴 건담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예전에 개조했었죠. 개조할 때 리미터를 걸어놨던 거예요. 참 남의 몸 지 맘대로 해요. 그죠? 하여간 그 리미터를 해제하게 됩니다. V 코만도는 말합니다. 캡틴, 최후의 싸움을 위해 너에게 숨겨진 힘을 지금 빌려주게라! 그러면서 리미터가 딱 해제하게 되고 캡틴 건담 FF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어 필살기 하이퍼 사자 이빨 이런 사자 형태로 변신합니다. 프리덤 파이터는 시전해서 빅잠의 몸통을 꿰뚫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캡틴 건담이 다 합니다. 시작도 캡틴 건담이었고 그러니까 이번 건담 포스의 특징은 시작도 하이퍼 사자 이빨이고 마지막도 하이퍼 사자 이빨이다. 기승전 하이퍼 사자 이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캡틴 짱 세다. 근데 V 코만도 건담에 리미터 걸어놨었네? 이놈 새끼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보면 코만도가 정의의 편이긴 한데 얘 왜 이러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이 빅잠은 해치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캡틴 건담도 힘을 너무 다 썼죠. 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그 기쁨도 잠시 지오닉 시티 상공에 혹성 파괴병기 라플레시아가 나타납니다. 위기가 계속해서 와요. 참고로 이 라플레시아 사진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써있죠.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와는 다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라플레시아니까. 혹성 파괴병기 라플레시아가 나타납니다. 바로 원래 디오의 배후에는 아까 코스모 자타리온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코스모 자타리온이라는 진정한 배우가 있었고 거기서 이거를 보다가 이상 안 되겠다. 그래도 빅잠을 꺼낸 디오의 모습까지 다 보고 나서 그래 저 행성은 부셔버려 라고 혹성 파괴병기 라플레시아를 보내게 된 거죠. 다만 라플레시아는 바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라플레시아가 나타나서 저항을 멈추지 않으면 이 행성, 지금 제가 행성과 혹성을 왔다 갔다 쓰고 있긴 한데요. 우리 행성과 혹성은 같은 말입니다. 일본어로는 한자 혹성을 쓰고요. 한국어로는 행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할 때는 용어니까 혹성병기라고 쓰고
앞서도 계속 혹성이었는데 이야기에 강의할 때는 다 행성으로 제가 바꿔서 했다는 점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혹성 했던 건 다 행성이 맞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안 쓰는 한자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돌아와서 이 행성 파괴병기죠. 행성 파괴병기 라플레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 다 꿇어라. 안 그러면 박살낸다. 근데 빅잠도 겨우 해치웠잖아요. 지금 정말 전 힘을 다해서 겨우 빅잠 해치웠는데 그만 거대한 병기가 또 나타나니 답이 없는 거죠. 결국 이 라플레시아를 멈춰야만 저항을 성공할 수 있는데 라플레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딘가의 행성에 있다고 하는 이 라플레시아 제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데스스타 얘기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에 데스스타가 나타나서 너희들 계속 저항하면 행성을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제어 시스템은 라플레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딴 행성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스타워즈를 예를 들면 이제 제어 시스템은 아니고 그거였었죠. 데스스타의 방어막, 방어막을 제어하는 게 뭐 다른 행성에 있어서 그걸 파괴하면 방어막이 해제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슬슬 보여주면서 사건은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스케일만 점점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행성에서 더 이상 건담 포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수는 있지만 행성이 부서져서는 싸움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혹성 파괴병기 라플레시아는 라플레시아의 작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 행성에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건담 포스들은 V 코만도와 함께 라플레시아의 제어 장치를 파괴하고 지오닉 커넥션의 배후의 정체를 붙잡기 위해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너럴의 몸을 싣고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마 지난번 제가 1화부터 5화에서 색선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에서 건담 포스는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우주로 갑니다 라는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정리를 하면 계속해서 저항을 했고요. 저항은 거의 성공을 했는데 그 배후가 보낸 거대 파괴병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우주로 가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행성은 여전히 지오닉 커넥션의 지배하에 있고요. 사장 디오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죠? 사장 디오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캡틴 건담과 건담 포스들은 전부 이 행성을 떠났죠. 물론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 행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긴 하지만 떠난 상태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V 코만도 건담은 이제 새롭게 합류한 이 건담 포스들, 즉 캡틴 알렉스, 캡틴 플러스 등과 함께 새롭게 슈퍼 G 암즈를 결성하게 되고요. 우주로 지오닉 커넥션의 배후와 싸우기 위해 혹성 파괴병기, 행성 파괴병기, 라플레시아의 제어 장치를 부수기 위해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만도 전기 2편 건담 포스 편입니다. 씁쓸하죠? 이야기가. 뒷맛이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 이어지는, 지금 이 표에서도 보이시겠지만 SD 코만도 전기 2 건담 포스의 슈퍼 쥐암즈라고 이름이 붙는 이유가 그걸 겁니다. 건담 포스의 2편, 후속편이란 느낌으로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건담 포스에 대한 스토리는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예요. 이 얘기를 드렸고, 자, 앞서 나온 스토리를 포함해서 조금 더 정리를 도울 만한 이야기 약간 더 정리했습니다. 그거까지 하고 오늘 강좌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죠. 자, 좀 더 이야기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 아시겠죠? 가운데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가 있고, 여기 이제 알렉스가 있고, 캡틴 알렉스가 있고, 캡틴 플러스가 있고, 건시오도 있고, 디오가 있고, 다른 멤버들이 있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이 뒤에 뭔가 더 뭐가 있다. 이게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진 일러스트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잉그램님 그 사진은 그 제 채널 가보시면 채널 정보, 요거 강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사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팅창에는 못 보내시고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요 강좌 마무리하고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건담포스 메인 일러스트입니다. 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진짜 건담포스 조직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건 얘네들만 있었죠. 실은 대장인 캡틴 건담 프리덤 파이터가 대장이고요. 대장이죠. 그 다음에 레드벨의 건담이 파이어 포스를, 블랙벨의 건담이 플라즈마 포스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사실 얘기 드리지 않았는데 크래셔즈에 이 떠돌이 밴드 크래셔즈에 나중에 그 흑인 연주자가 한 명 포함 들어옵니다. 추가로 흑인 연주자가 들어오는데 그 친구의 정체가 바로 이 블랙벨의 건담입니다. 플라즈마 포스를 어느 정도 돕고 나서 크래셔즈의 지원을 가게 되죠. 그래서 크래셔즈의 뮤지션으로도 악기를 뭘 다뤘던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멤버로도 참가하게 됩니다. 즉 V 코만도와 캡틴 건담 기존의 G암즈 멤버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구도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바운티 헌터 구프입니다. 말씀드렸죠? 프로페서 게제와 닥터 캐틀이 제작을 했던 바운티 헌터 구프 자쿠버다인 T800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색선님과의 이야기에서 이 코만도 전기는 헐리우드 영화가 모티브다.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조이드도 들어가 있고 모두 들어가 있지만 큰 그림은 당시 90년대, 8, 90년대 인기작이었던 헐리우드 영화들이 모티브가 되고 있다. 보면 뭐 프레디도 나오고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도 나오고 여기저기에서 그런 요소들을 잘 갖다 쓰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담포스 관련 내용이고요. 참고로 그 주인공들 있죠. 아까 보셨던 이제 캐릭터들이 왜 저런 모습, 미디 건담이나 이런 캐릭터가 됐는가에 대한 디자인적인 모티브가 실은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옵니다. 에? 뭐라고요? 아도겐, 어류겐, 아따따뚜겐에서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파동권, 하도겐이라든가 쇼류켄이라든가 다츠마키 센풍기아크라고 들리진 않죠. 우리 귀에는 아도겐, 워리어겐, 아따따뚜겐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소닉 붐 아니고 라데꾸로 들리죠. 우리 귀에는. 하여간 그 스트리트 파이터 컨셉으로 이들을 패러디한 그림이 있어요. 요코야마의 그림인데 그걸 보시면 이런 컨셉이 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서 원래는 안 넣을까 했다가 직접 짜인 건 아닙니다. 재미로 보실 내용인데 대장님께서 아지람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한번 보여주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그거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SD 도감이라고 이제 그렸던 거에 나왔던 스트리트 파이터 패러디인데요. 자, 한 명 한 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 류입니다. 류. 이렇게 보면 머리라든가 머리띠를 한 모습이 류 느낌이 나는 것이고 토론 리, 춘리죠? 춘리 모티프의 춘리를 패러디한 토론 리가 있고 그 다음에 헤비메탈 캔은 금발이니까 헤비메탈 캔이죠. 금발이니까 캔이고 아스파크 가일이죠. 머리 쏟았잖아요. 머리 쏟았으면 가일.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들을 합니다. 그림 그리신 분 여기 이마이시 화백의 그림들이 이렇게 표현가 되어 있고 그림 자체는 이건 요코야베 그리셨을 테지만 이마이시 화백의 캐릭터도 막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컨셉으로 모니터들을 잡았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아까 스모 좋아하는 허리케인 건담 허리케인 혼다 너무 잘 어울려. 얼굴에도 그 혼다 같은 이런 문양하고 있었으니까 허리케인 혼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 달심은 이거 블랙베레입니다. 이 친구 블랙베레예요. 아마 얼굴이 이제 까무잡잡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블랙베레 모티브, 블랙베레를 변장한 블랙 달심이고 레드베레를 모티브로 하는 피로시키 장기예프입니다. 레드베레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이제 빨가니까 빨가면 러시아면 공산당이면 장기예프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랑카는 미가와라는 분인데 이분은 담당자세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내려와서 아까 보셨던 간부 중에 하나 살인기 아시마 있었죠? 살인기 제이스 아시마 베이스로 발록 게시마라고 발로 게시마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써 있어서 발로 게시마라는 캐릭터. 그 다음에 자쿠 바이슨
자쿠토죠. 자쿠토 베이스의 자쿠토는 이쪽이네. 자쿠트. 사가트가 아니라 자쿠토입니다. 일본어로는 사가토니가 되니까 사가토가 되니까 자쿠토 그대로 자쿠트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자쿠가 아마 이게 그 텍사스 로드 워리어즈 주인공이죠. 잭 자쿠 와일드 모티브의 자쿠 바이슨 마지막에 자우엘 베가자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진짜 그 당시에 다양한 모티브들을 정말 넣어서 만들어 놨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다룬 내용들이고 마지막으로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배가는 그걸 거예요. 가면 쓰잖아요. 가면. 가면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아까 제이슨이었으니까 제이슨 아치마가 가면 쓰잖아요. 제이슨 가면. 그래서 가면 때문에 아마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서 자, 이번 건담 포스 보면서 아시겠지만 캡틴 건담하고 몇몇 부하들은 등장을 하는데 쥐암즈 캐릭터들은 그럼 도대체 뭐 했냐가 되겠죠. 아니 건세이버 제타, 건이글 뉴, 건판처 더블 제타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 발로그 말고 배가 미안해요. 이게 영문판은 얘가 배가예요. 얘도 뭐 근데 그거죠. 알자자는 좀 안 어울리지만 아까 이제 그 총통의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었잖아요. 총통 캐릭터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감시관의 모자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배가를 줬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영문판 이름하고 일본판 이름하고 막 섞여가지고 얘네들이 하여간 여기 보면 지오닉 커넥션 4천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쥐암즈 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암즈들 우리의 그간 싸웠던 건세이버 제타, 건이글 뉴, 건다이버, 건판처 더블 제타는 얘네 뭐 했는데 그 지하로 도망쳤다며 그럼 계속 싸워 왜 안 나오지 싶으셨을 거예요. 자 이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담포스에 소속된 쥐암즈 멤버, 건담포스에 소속된 멤버들이 있죠. 그 외의 동료들은 일단 처음엔 저항을 했지만 지오닉 커넥션한테 패배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들의 감시를 피해서 일단 암흑 대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가 된 거예요, 상황이. 예전엔 마젤란에 있었고 자타리온 제국이 암흑 대륙에 있었는데 지오닉 커넥션의 눈을 피해서 암흑 대륙으로 일단 가고 암흑 대륙도 역시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밀리에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V 코만도 멤버들의 합류가 바로 안 됐던 거고요. 실은 나중에 합류합니다. 이 친구들 슈퍼쥐암즈에서는 합류한 형태로 사실 다시 등장을 하니까 그때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암흑 대륙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담 보스 본편엔 등장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조직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투잡을 하면서 생계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탑시크릿이라는 원조 SD 건담에 들어있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들이 그러면 구조 활동은 하고 있었고 그와 별개로 어떤 투잡을 하면서 살고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좀 개그입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쥐암즈들의 행방은 건세이버 제타 도산 건세이버 제타 바로 도산 건세이버 제타는 암흑대륙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건세이버 제타 갖고 태어난 건 자존심밖에 없죠. 높은 프라이드 때문에 배짱 장사합니다. 아 사시든가 손님이 아 이거 얼마예요? 400원이요? 아 비싼데요? 그럼 사지 마시든가 물건이 좋으니까 400원을 받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딱 건세이버 제타 성격대로 그랬더니 가게를 내고 친구도 불러보고 막 해봤지만 한 달 만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장사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건세이버가 망친 가게는 심지어 이번 가게까지 해서 4개째입니다. 그간 망쳤던 가게들은 보시면 처음에 게임센터 열었다가 망했고요. 렌탈 비디오점 열었다 망했고요. 배달 피자 가게 열었다 망했고요. 마지막으로 코인 노래방도 열었다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건세이버 제타는 계속해서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암흑대륙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돈을 어디서 나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 망했대. 근데 너무 그 업종들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되게 와닿지 않나요? 아, 게임 센터.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바꾸면 뭐 PC방 했다가 DVD방 했다가 피자 가게 했다가 코인 노래방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망한 거지. 사장님, 이거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요. 아이, 선생님이 노래를 못 부르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한 거야. 이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건세이버 Z는 도산 중이었다. 되게 힘든 사업의 길을 걷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 이번에는 이제 건다이버의 이야기입니다. 하이레그 걸 모집 중, 이거 원문에 써 있어서 그대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하이레그가 그거죠. 이제 여성 수영복 중에 이 뭐라고 표현하지? 요 각도가 이 수영복에서 이 사타구니로 가는 요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꺾이는 굉장히 높은 그걸 이제 하이레그 수영복이라고 이맘때쯤에 이제 되게 섹시한 수영복이죠.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비키니 뭐 이런 것들 요새는 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래시가드가 아닌 거 하이그레인가요? 하이레그 아니었나? 하이그레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용어 확인을 할게요. 원문을 하이그레가 맞는 것도 같고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이런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자료가 원문 좀 확인할게요. 잠깐만요. 아까부터 확인해 주시는 게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원문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원문 자료인데 아니요. 하이레그가 맞아요. 네, 원문 하이레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하이레그 맞죠? 네, 깜짝이야. 아, 짱구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성화야 어서 오세요. 네, 그 뭐였지? 이름이? 너 그 했을 때? 어쨌든 헬님 어서 오십시오. 까먹었어. 하이웨이 투 헬이었나? 하이웨이 투 헬리. 몰라. 성아 안녕. 어쨌든 어서 오시고요. 어쨌든 하이레그 거를 모집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보시죠. 자, 한때 물 공포증이었던 건다이버. 건다이버는 원래 설정상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걸 극복하고 이제 하게 된 건데요. 특훈의 경험, 자신이 이제 특훈을 통해서 이제 수영을 할 수 있게 됐고 수중의 강자가 됐죠. 해군 부대 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특훈의 경험을 살려서 건다이버 스위밍 스쿨을 개교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기가 실제로 물을 무서워했었으니까 제대로 수영 스쿨을 열었습니다. 근데 광고 문구에 진정한 수영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수영을 몸에 익히고자 하시는 분만 모집합니다. 라고 적은 거예요. 너무 진지한 거지. 그랬더니 입학 희망자가 전부 체육 계열에 저는 진심으로 막 국가대표 노리는 남성들 그런 분들만 오길래 건다이버는 사실은 여성분의 수영복 모습도 보고 싶어서 최근 문구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하이레그 거를 모집합니다. 새롭게 오세요. 하는 수영 센터를 지금 수영 학교를 이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이글입니다. 싫어, 못해, 몰라로 해고를 당하고 있는 건이글입니다. 그죠? 요새는 저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게 그 90년대 감성이다. 아니, 성진국이라도 90년대 감성이죠. 저희도 어릴 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었죠. 90년대 소년 만화, 일본 소년 만화 감성이라는 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저게 뭐 좋은 표현이라고 지금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랬고요. 자, 건이글은 이왕 투잡을 하는 거 좀 평범한 생활을 해보고 싶다 라면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셀러리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건이글도 성격이 개차반이죠. 제멋대로인 성격 탓에 상관부터 단골 손님까지 엄청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건세이버 Z랑 똑같은 애여서 그런 뒤에 잘렸어요. 잘리죠. 가서 상관한테 싫은데요? 뭐 이런 거 하고 단골 손님 와서 얘기하는데 손님 뭐 셀러리맨 하면서 팔아야겠네. 그럼 사지 마세요. 내가 들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잘렸다는 거죠. 평범한 생활 못해요. 지금은 마음 편하게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 아르바이트라고 원문에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리타죠. 프리타.
지금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아르바이트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프리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리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는 잘려도 또 새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팔이 아프다. 오늘은 비가 와서 일하기 싫어. 야, 저 창고 뒤에서 귀신 나왔어, 귀신. 이러면서 땡땡이만 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니, 역전의 용사들이 왜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갑자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초반에 코만도 건담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가지고 정신교육 했던 이유가 이거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만 풀어지면 또 자기 성격 나오는 애들인 거죠. 도무지 일상생활이 안 되는 애들이구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판처 더블제터의 상황을 보도록 하시죠. 자, 빌딩 폭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건판처입니다. 자, 건판처. 화력만큼은 초일류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약량도 엄청나고 힘도 좋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화력 하나는 최강입니다. 그래서 특기를 살려서 빌딩 해체업을 시작을 합니다. 니혼 브레이크 공업이죠. 니혼 브레이크 고쿄 스티르볼 따라따 이런 거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폭약을 워낙 잘 다루니까 빌딩 해체업, 발파업이죠. 사실상 발파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도시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말씀드렸죠. 초반에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훌륭하게 낡은 건물들을 차례차례 발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건물업자들로 워낙 잘 부시니까 제발 저희 쪽 완수도 좀 부숴주시죠. 이렇게 이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러브콜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훌륭한 사과를 남기고 사라졌군요. 하여간 그래서 쥐암즈들은 암흑대륙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부 끝났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그 짐캐논2 찾아주신 잉그램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찔려가지고 아까 하이그레 이것도 좀 제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짱구에 나오는 캐릭터인 줄은 몰랐네요. 자, 오늘은 SD 건담에 동봉되어 있는 탑시크릿 네 번째 권의 내용을 주로 참고를 했고, 특히 오로바웃 SD 건담 카페의 아즈람님, 저희 그 카페장님이시죠? 아즈람님이 써주신 많은 게시글들의 내용과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중간에 나왔던 원조 SD 건담들의 사진은 여전히 일상의 생활 저 블로그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방송 이어가는 건 다 아실 거고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슈퍼 G 암즈 편으로 이어집니다. 건담포스 편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캐릭터랑 배경 설명한 걸로 더 들어갈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중구난방으로 모티브도 미리 얘기하고 다 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건담포스 편은 이걸로 완전히 끝나니까 다음에는 제 3편에 해당하는 슈퍼 G암즈로 넘어가서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어서 아까 밀린 얘기들 이런 얘기들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